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전진숙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타이틀을 여러 개를 갖고 계시더군요. 네. 의원께서는 어떤 타이틀이 또 있으십니까? 네, 지금은 모든 의원들이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에 다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골목 선거대책위원회 지금 상황시 부실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후보 총괄 특보단의 강주 특별보좌관이죠. 네. 특보단 단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꽤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언제쯤 내려오셨습니까? 5월 1일 그 희대의 사법구태타가 일어나고 나서 네. 바로 이제 2, 3일 뒤에 그게 정리가 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선거하기 전에 아마 제가 5월 4일 3일부터 내려와서 지금 계속 지역민들 만나고 예.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직접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네.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것 같아요. 워낙 그동안 5개월 동안 실은 내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도. 이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하셨던 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분들께서는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이재명이 당선돼야 된다. 이상한 사람 뽑아놨더니 이런 일이 있다.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또 한편에서는 정말 힘들다. 살기가 너무너무 퍽퍽하다. 숨통 좀 트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살기가 힘든데 이재명 후보가 돼야 된다. 뭘 어떻게 해 주실 거라고 믿으시든가요? 실제 이재명 후보는 예. 성남시장일 때 경기도지사 때 말로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민심을 잘 듣고 그 민심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가감한 추진력과 정책력을 가지고 실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힘을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흐트러 듣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실제적인 정책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실제 작년 12월 3일 이후에 내란이 지금도 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이야기 들은 것처럼 계엄이라고 하는 거를 또 그 누군가가 이렇게 세웠을 때 이것을 단호하게 그들의 죄를 좀 단죄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정도의 자기 리더십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타이틀이 3개나 되셔가지고 뭘로 전진숙 의원이 좋으십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부실장이 좋으십니까? 광주 특보 단장이 좋으십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진숙 의원 하면 아무래도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각인됐던 건 좀 마음 아픈 일이긴 하죠. 3월에 이제 삭발하셨던 네.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머리카락이 짧습니다. 네. 제가 3월 8일 윤석열 구속 석방이 되고 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셨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 이대로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이 복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너무 많으셨을 때 헌법재판관들에게 제가 머리카락을 잘라서 집신을 엮어 보내겠다. 이 말은 굉장히 자기가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에게 정말 머리카락은 그렇죠. 끝이잖아요. 네. 발밑에 깔려서라도 그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미인데 그 정도로 너무 절박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어서 빨리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해달라. 그리고 윤석열을 파면해주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단식이나 머리카락이 이런 너무 건데. 소중하고 크고 그렇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라 그렇죠. 그래서 예부터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거라 이게 저도 학창 시절에 단발 규정이 걸려가지고 조금 잘린 기억이 있는데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그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그냥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자.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탄핵소추권도 다 했고 내란 용식과 관련한 감사도 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저희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 단식이나 삭발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극단의 싸움을 해야 될 때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몸으로 싸움하는 거. 그래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느낌은 아니었고 무엇이라도 하자. 예. 그렇군요.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은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국민으로서 뭘 하면 될까요? 지금요? 예. 지금은
내란 종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는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를테면 이번 6.3 대선은 그냥 한 명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을 정말 소위 그 누군가 이야기처럼 개돼지로 보면서 계엄을 했던 거잖아요. 아무렇지 않는 나라에 대한민국에. 그런 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6월 3일 선거이고 그때 투표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이 그동안 보여준 게 너무나 멋졌죠. 아, 그럼요. 위대한 국민성이 있었었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 이제 투표일에 투표를 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이제 외국에서 이제 투표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제 네네. 마무리가 25일에 지어졌는데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9%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역대 최고로 높은 걸로 지금 나와 79.5%로 네네. 역대 최고치로 나왔습니다. 제외 국민들도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하셨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 이거는 지난 5개월 동안 모든 사람들은 정치는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그리고 실제로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그 정치가 망가지니 대한민국이 올 스톱되더라. 어떤 행정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어떤 정책도 나아가지 못하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했던 저는 5개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사수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실함이 저는 투표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마 6월 3일 투표도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투다가도 상대방과 내가 다투는 걸 옆에서 보면 제3자가 더 잘 보이는 법이잖아요.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바깥에서 우리나라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셨을 건데 아 진짜 이거 위험하다라고 느끼지 않으셨을까. 나의 뜻도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투표로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진숙 의원께서 광주에 구석구석을 다니고 계세요. 골목골목을 다니고 계세요. 네네. 기억에 남는 분들 계십니까? 장소라든가. 지금 일부 이제 상가를 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경로당도 조금 다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예전하고 좀 다르게 이재명이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하는 지지선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최근에 건설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고 계시는 그 청년 건설 노동자들을 만났었습니다. 네. 그들의 한 표가 근데 그날 만났던 지지선언을 하기 위해서 모이셨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런 거를 해보시기도 하는데 군홧발에 작업복에 다 흙먼지 다 그대로 일하다가 오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20대나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었는데 얼마만큼 절박하면 이 자리에 나왔을까. 내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변하지 않지만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이런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가슴 애렸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민들, 청년들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분위기는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훨씬 더 절박하죠. 네. 실제로 지난 대선의 강주의 투표율은 10명 중에 2사람이 투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81%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투표를 가서 해야겠다. 우리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할 거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 보면서 네. 정말 절실하다 이런 네.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압도적인 선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그 지지율을 합쳐도 뛰어넘는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두 후보를 합치면 그보다 좀 낮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실은 이제 여론조사를 누가 어떤 사람에게 몇 명의 표집을 통해서 했느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굉장히 근접한 차이로 10% 이하로 마치 이렇게 같이 경쟁하는 것처럼 나오는 데가 있고 여전히 15%에서 18%까지 차이가 있는데 이 15%에서 18%까지 차이가 있는 그 모집단이라고 그러죠. 예. 그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보통 단위수가 굉장히 커요.
3,000명, 6,000명 이 정도 되는 거고 이 9% 정도까지 낮아져 있는 접점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보통 1,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예. 또 일부 여론조 기관에서는 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출발점을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크게 걱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선거의 막바지 와 있어요. 이제 일주일 정도 뒤면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보수 대결집이 시작을 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는 응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아마 모이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말고 다른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겠죠. 그럼요. 네. 이게 이제 단일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요. 그 두 후보 간에 이준석 후보는 오늘도 단일화는 없다. 가능성 0%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서 무엇을 위한 단일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지난 5개월 동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뭐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예. 그들은 대한민국 운명이 어디로 가는지 관심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7일 날도 투표하러 계엄을 해제하러 들어오지 않았었잖아요. 예. 이런 모습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직 개인의 안위와 개인의 영달 권력에 대한 집착력을 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예. 지난 국힘의 대선 후보를 갖는 과정에서 한덕수의 하룻밤에 쿠데타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걸 진두지휘했던 권성동은 대책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그들은 지금 현재 모든 관심은 당권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정권을 가질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해서 자기 당의 대표를 했던 이준석은 팽당해서 버려진 거잖아요. 예.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원칙도 없고 반성도 없고 저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어떤 그들에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격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지만 결코 국민들이 저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똑똑하시니까요. 이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그럼요. 계실 네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지지율의 퍼센테이지, 이준석 후보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면 합쳐져서 15라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그 이하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생물입니다. 예. 그리고 정치는 정치공학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산술적인 그 숫자의 더하기 빼기가 아니에요. 네. 그 사이에는 후보를 지지했을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준석에 대한 마음을 하는 것과 그 김문수에 대한 마음이 다를 건데 이게 10 더하기 5는 15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일부는 반드시 이탈을 하게 되어 있고 다른 대안을 찾게 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정치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기도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게 둘이가 합쳐진다, 단일화가 된다 그래서 네. 걱정하실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긴장은 해야죠. 끝까지 그렇죠. 긴장하고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께서 늘 겸손하게 그렇지 않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고 열심히 뛸 것이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하고 계셔서 지금 호남의 투표율도 총각을 지금 집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높아야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예, 호남 표심의 향배 정권 교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광주가 최고의 투표율이 나왔던 것은 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되고 나서 92.4%를 하고 나서 그 뒤로는 쭉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는 81%가 나온 상황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81%가 나왔을 때 전국이 25만 표가 부족해서 어쨌든 0.73% 차이로 민주당은 패배를 했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윤석열을 바라봤던 지난 3년에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거잖아요. 국민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주에서부터 그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일부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92.5%까지 올리자. 예. 그 답은 사전투표에 충분히 하고 예. 당일날 투표를 반드시 하고 네. 이러지만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10명 중에 2명이 지난번에 대선에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딱 1명만 더 하게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손자 손녀에게, 중년의 분들에게는 조카들과 아들 딸들에게 당일날 투표하라고 전화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네. 이번에 아마 90%는 저는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의 투표율이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호남의 투표율은 네. 호남에 이제껏 물론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호남은 늘 정치적으로 의식이 굉장히 뛰어났던 동네이기도 하고 호남의 정치적인 민심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었던 정치 1번지가 호남입니다. 그런 데에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 가져오느냐 하는 것은 예. 대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권영국 후보도 1차 토론회 이후에 사람들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그 투표율을 좀 나눠 갖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왜냐하면 1%도 지난 대선에 그 미만으로 떨어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타 당의 후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20대 대선을 하면서 정의당이 가졌던 그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냥 바람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1, 2, 3 투표 캠페인을 네, 제안을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SNS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네. 어떤 겁니까? 1번, 예. 2, 이재명. 3표 더 투표하자고 하는 네. 3표를 더 끌어안아서 투표하자고 하는 이런 내용인 거고요. 세표를 어떻게 더 합니까? 자, 주변 사람들. 네, 그렇죠. 당연히. 그 주변 사람 중에 저는 한 가지 더 제안하는 건 네. 주변 사람 한 사람 했던 사람 다시 하게 하고 안 했던 사람 찾아서 1명 더 하게 되면 나하고 이렇게 3명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투표 지금 캠페인하고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표율을 충분히 올렸을 때 그리고 국민들이 스스로 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 투표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겠다고 하는 그걸 투표용이라 하는 건데 네. 그게 주인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라고 하는 네. 말씀이고 또 그 투표율을 올려서 이번 대선은 아시겠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일상의 저희들의 생각과 기본 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네, 혼란을 네. 겪게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표 차이를 좀 내고 더 투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절실함. 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에 대해서 혹시 의심이 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자꾸. 그러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정당하게 됐던 투명하게 됐던 선거에 대해서도 부정을 했기 때문에 지난 계엄 상태에서 선관위를 가서 점령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던 것처럼 이게 국민들이 그런 투표 힘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내란 세력과 구구 세력은 끊임없이 그런 역할을 하고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졌어도 그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정통성은 국민이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1, 2, 3 투표 독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번 대선의 투표가 우리나라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저는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애교적인 관계 속에서도 지금 모두가 폭망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를 이미 피크 코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고점의 성장을 해서 이제는 떨어지는 일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이에 앞이 굉장히 책임져야 될 문제가 많고 네. 많은 것도 젊은이들이 책임져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물꼬를 트는 역할을 저는 이번 대선이 하게 될 거고 그 대선이 누가 어떤 사람이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저는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고 예. 지난 87년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는 커다란 물줄기를 바꾸지 않고 87년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번 대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이번 대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란 세력들은 여전히 자기가 있는 상태 속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카르텔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이 카르텔을 깨고 내란 종식을 철저하게 진행되었을 때만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예. 일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5.18에 대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난데없었던 비상계엄에 동조했던 같이 참여했던 그리고 그들의 방식으로 이끌었던 이런 세력에 대해서 분명한 단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단죄를 할 수 있는 의미를 갖는 게 이번 대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대선입니다만 지금도 알박기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네. 예. 무엇을 위한 인사를 그렇죠. 이렇게 급히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좀 이상했던 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초반에 그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분들이 지금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 그랬을까?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검찰 내에서 많은 분을 찾아서 이상한 곳에 자기의 그 전문 분야하고 전혀 떨어진 데 있었는데 뭔가 보온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표를 결집하겠다고 하는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박기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이러는데 순식간에 진행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네. 그들은 대한민국을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반드시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공기관에 변화해야 되고 예.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들은 발목을 잡겠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의 대한민국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경제나 외교나 교육이나 의료나 수치로 다 나와 있으니까요. 하향 곡선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있을 대선 빠르면 사전투표 이번 주 목금이죠. 아마 이게 변곡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향 곡선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투표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전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다른 부탁은 지금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던 지난 5개월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켰던 그 마음으로 투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6월 3일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옆 사람들과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반드시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은 대한민국은 새로운 진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 길에 바로 민생이 중심이고 국민이 중심인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또 방송 끝나고 어디 가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상가를 좀 방문해서 시민들 의견도 좀 듣고요. 네. 또 1번 투표. 1, 2, 3 투표 예. 캠페인.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재명 네. 후보에게 한 표 주시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거리로 나갑니다. 네, 인터뷰는 굉장히 씩씩하게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매일 되는 이 유세 때문에 아마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짧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전진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